자주 오고 싶은 부모, 멀어지는 부모 자녀를 만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예전엔 그렇게 자주 오던 자식이 요즘은 점점 발길을 줄이고 있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걸면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 봬요. 하는 말만 남기고 끊긴다.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쪼그라든다. 그러다 문득 생각해 본다. 혹시 내가 자식이 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부모는 아닐까? 우리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그 사랑이 자식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을 다르게 표현할 때다.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말보다 침묵이 더 따뜻할 때가 있다. 한 번은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 밥도 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근데 너 회사는 계속 다니는 거야? 그 일로는 오래 못 가겠다. 차라리 안정적인 걸 알아보지 그래. 딸의 표정이 굳는다. 말을 아끼기만 했어도 그날은 좋았을 텐데 우리는 늘 사랑을 조언으로 착각한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말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 사랑도 때론 침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차 한 잔, 잔소리 없이 차려주는 따뜻한 국 하나가 자식에게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 현대 심리학의 대가 버지니아 세터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해결책보다 진심 어린 공감을 먼저 원한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다. 조언이 아니라 공감, 해결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주는 마음. 엄마는 그냥 내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좋아.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한 날이 있다. 두 번째 비교는 칭찬이 아니라 비교다. 이번에 이모네 아들 대기업 들어갔대. 친구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애도 둘이야. 너도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 한 번쯤 다들 해본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식에게 남기는 흔적은 깊다.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는 말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르다. 비교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 누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자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 비교당하기 위해 자란 존재가 아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애들러는 말했다. 비교는 열등감을 낳고 열등감은 반항을 낳는다. 부모가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식은 더 자신을 숨긴다. 속마음을 말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은 멀어진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넌 너대로 참 잘 살고 있어. 이런 말이 자식에게는 따뜻한 방석처럼 마음을 내려앉게 해준다. 세 번째 과거는 추억일 뿐 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 내가 어릴 땐 말이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해? 과거는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자식에게는 가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한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과거의 매인자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과거의 부모였던 건 맞지만 지금 이 순간의 자식과는 새로운 관계로 다시 만나야 한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도 말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새롭게 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 그 아이가 예전에 철없던 자식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이라는 것.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어릴 땐 너도 참 철이 없었지. 근데 지금 너를 보니 참 기특하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는다. 네 번째 손주는 사랑해야지. 가르치려 들지 말자. 손주가 오면 집안이 환해진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웃게 되고 손에 쥐어주는 조그만 손 하나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애가 버릇이 없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아빠가 잘못 키우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딸의 얼굴을 굳게 만들고 며느리의 입꼬리를 내리게 하며 사위의 눈빛을 멀어지게 한다. 손주는 예쁘되 그 부모는 존중해야 한다. 내 방식이 정답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가족관계 전문가인 하리언 러너는 말한다. 자식의 자식은 나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 부부의 방식에 간섭하는 순간 부모도 조부모도 아닌 침입자가 된다. 손주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양육은 그 부모의 몫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용기와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때로 손주에게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복습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삶이다. 우리 땐 안 그랬다는 말보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구나라는 말이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다섯 번째 사위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라 손님처럼 존중해야 한다. 며느리도 딸 같고 사위도 아들 같다지만 그건 마음일 뿐 결코 진짜 딸이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기대부터 내려놔야 한다. 며느리에게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설거지 좀 해줄래? 이번 명절엔 안 올 거니? 이런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 사위에게 넌 왜 말을 아끼니?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 같진 않네. 우리 딸한테 잘해라.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칼이 된다. 철학자 칼 포퍼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위와 며느리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내 자식이 선택한 인연이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존중이 곧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열쇠가 된다. 며느리에게는 고생 많지? 와줘서 고마워. 사위에게는 너 덕분에 우리 딸이 웃는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마음을 움직인다. 그들은 가족이지만 내가 맞이하는 손님처럼 대해줄 때 그 집안은 훨씬 편안해진다. 마무리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여백이다.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또 중장년으로서 어떤 말이 관계를 가깝게 하고 어떤 침묵이 사랑을 깊게 하는지를 알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가장 큰 영향력은 가장 조용한 존재로부터 온다. 우리가 말보다 태도로, 지적보다 미소로, 기억보다 현재로 자녀와 그 가족을 대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그 배우자까지도 그 집은 편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말 한마디를 아끼는 대신 눈빛과 표정으로 마음을 전하고 기억하고 싶은 부모, 또다시 찾고 싶은 어른이 되자.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새롭게 배워야 할 지혜이며 우리 가정을 더 단단히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될 것이다. 오래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된 자비는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머무르려 한다.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려 하지 말라. 당신이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 우리는 자식에게 자주 와라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우리 자신이 그런 부모였는지 돌아봐야 한다. 말을 아끼고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을 함께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면 자식은 다시 돌아온다. 그들이 돌아오고 싶은 이유는 잔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자녀를 만날 때 조금 더 웃어주고 조금 덜 묻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 기다림이 곧 사랑이고 그 침묵이 곧 지혜다.